무거운 시간이죠. 아침에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옛날에는 명절 하면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하루에 떡국을 한 10그릇 이상 먹어야 되는 순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세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집 한 집 건너서 가다 보면 하루 종일 세배를 하러 다니는 그런 날이었는데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해외로 많이 나가고 인천공항은 그냥 미어 터진다고 해요. 그만큼 의식이 많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셋을 두었는데요. 요번에 아이들이 와서 이제 같이 북적북적 하다 보니까 딸 둘을 시집을 보내고 이제 어, 이태 한 3회를 맞았는데 어, 보내고 나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허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뭐 이태 3회 가니까 또 이렇게 적응이 돼요. 그러면서 명절이 되면 기다려지죠. 어, 그래도 와서 얼굴 보고 부딪히면서 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명절 아니면 또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마저도 이제 여행을 가버리면 못 보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마음은 좀 섭섭하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이제 계속 면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건강에 가장 기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애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이다라고 하는 부분. 어, 신이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신 것이 저는 면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지대한 아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토를 만드는 모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기초를 잘 습득하고 그 부분이 인지가 되어 있다라면 어떠한 것을 거기에 적응을 해도 그 부분에 굉장히 힘있게 우리가 능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데요. 그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부실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듯이 사실은 매일 매일 건강함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일 가끔 아주 자주 감기에 이렇게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엊그제도 감기 앓은 것 같은데 또 전화를 하든지 만나면 또 심한 어떤 감기에 노출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나는 피곤하냐? 열심히 먹고 어, 일상생활 속에서 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피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오늘 이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노출되어서 당뇨 또 혈압
고혈압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 너무나 많은 이제 갑상선, 그다음에 이제 경화증, 어, 요즘 이제 또 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염증으로 시달리는 베체트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병, 자가 면역 질환이 거의 100가지 가까이 이제 지금 명명된 것만 그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이렇듯이 건강이라고 하는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지대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 트랜스 팩터와 식물성 면역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같이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던 게, 식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간이 식물을 봤을 때, 아, 식물이 감기 걸리는 거 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저번 주에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식물이 콜록콜록 감기가 걸리고 열이 나고, 어, 오열이 오면서 추위를 느끼고 어, 몸에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 감기가 모든 병의 근원이거든요. 그 감기를 식물은 앓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동물과 식물의 면역 체계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인간이 살아오면서 체득했던 이 건강이라고 하는 정보를 인간은 무한 루프를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인간들이 주변에서 가장 편하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식물성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영양을 섭취하고 그 영양으로 인해서 면역 건강을 유지해 왔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습득된 게 있겠죠. 이것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 건강이라고 하는 니즈를 채워가기 위해서 인간은 무한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 시간까지 인간은 건강함을 추구해 왔죠. 이처럼 그러면 식물성 면역과 동물성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은 저번 주에 이제 같이 개념을 좀 잡아봤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트랜스펙터라고 하는 부분은 학명입니다. 1949년도에 박사님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면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에게서 트랜스펙터는 포유류 또 초유나 닭의 난항에서 추출된 작은 펩타이드로 면역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트랜스펙터를 하자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면역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스펙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강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강을 통해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어, 면역 시스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혈액을 통해서 추출한 면역 정보, 이 트랜스펙터죠. 이 트랜스펙터를 주사용으로 맞았지만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아주 인류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발견이 되면서 인간에게 이 혈액으로 공급받았던 면역
전달 인자 트랜스펙터는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87년도에 트랜스퍼 팩터라고 하는 부분을 국항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되는 계기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면역 체계를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비자기, 자기 것이 아닌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트랜스펙터가 한다. 그래서 항원 특이적 분해, 특정 병원체를 인식하도록 돕고 그 인식해서 그 기억하게 만드는 면역 반응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차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동일한 바이러스나 또한 변형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즉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외부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 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그 외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내 몸에 적으로 출현하게 되고 그 적을 물리쳐야지만 내가 건강하게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엄청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도한 면역 억제 이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잠깐만요. 이 부분이 지금 공유를 잠깐 중단하고 제가 이 부분을 소리 공유를 해서 잠깐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서 외부로 어떤 병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 침입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역할, 제거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인체가 어떤 부조화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면 그 병을 내 몸 스스로 어떤 치료하고 그 다음에 원상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면역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면역이라는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의 생존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오염원을 제거하는 건데요. 탈이 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면역력.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바로 이 면역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만약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균형이 깨진다면 질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면역력이 부족해도 또 오작동을 해도 우리는 다양한 질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네, 면역에 대한 부분이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가장 팩트입니다. 면역은 높아도 또 너무 낮아도 또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IQ를 상실해도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역을 이제 시소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면역이 떨어졌다. 면역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면역이 떨어지면 지금 시소 한쪽으로 기울었죠.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기, 독감, 결핵 이런 부분에 이제 간염성 질환에 노출되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면역이 널뛴다. 면역이 바보가 되어서 IQ가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내 몸에 비자기인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고 내 몸의 면역체끼리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싸움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함을 공격하는 부분이죠.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그 내 몸의 면역세포들끼리 아군끼리 서로 싸운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로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알러지, 천식, 아토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혈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당뇨, 그다음에 각종 경화증, 이런 부분들, 대체트, 뭐 굉장히 많습니다. 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종류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은 이 부분을 아,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왜 한 번 우리가 당뇨약을 먹게 되든지 혈압약을 먹게 되든지 이렇게 되면 왜 평생 그걸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약을 먹는데 치료는 안 되고 부작용에 시달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당뇨에 노출되면 상처가 났을 때 아물지를 않습니다.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 혈액에 예, 염증으로 인한 부분들이 계속 우리 이 건강을 위협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합병증으로 이어지면서 또 괴사가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체를 절단하는 상황까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또 신장이 망가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래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면역 그래서 트랜스펙터와 식물성 면역 물질을 비교를 해보면 트랜스펙터는 포유류, 초유와 닭의 난항에서 추출을 하고요. 식물성 면역 물질은 다양한 식물에서 추출하겠죠. 그리고 트랜스펙터, 어, 펩타이드로 구성된 생체 분자다. 그리고 식물성 면역 물질은 플리페놀, 플리모노이드, 샤프닝 등 생리활성 화합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활용 목적은 트랜스펙터는 면역 증진 및 정보 전달의 주 목적이 있고요. 식물성 면역 물질은 건강 증진 및 질병을 예방하는 데 우리가 다시 여기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면역 증진 및 정보 전달이다.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백혈관에 들어있는 이 세포들이 서로 교환을 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이 내 몸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왔을 때 서로 그 부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 유기적인 부분에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면역 증진 또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세포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포들하고의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펙터는 면역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고 식물성 면역 물질은 항산화 및 면역 조절 기능으로 해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트랜스펙터 주요 성분은 초유입니다. 초유는 포유류에서 이제 3일만 나오는 우리 이제 어 신생아를 낳은 엄마에게서도 초유는 3일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뭐 정확하게 3일 후에는 그럼 의 초유 성분이 없는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3일이 지나면 그 초유의 성분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고 3일 동안 나오는 그 초유에 아주 직접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3일 동안 나오는 초유가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신생아에게 주어질 때에 진정한 우리가 면역 정보 전달 인자를 그대로 신생아에게 전달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 체계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신생아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면역 정보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오죠. 이게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 정보는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팩트라고 말씀드렸죠. 면역은 모든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죠. 불균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균형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황 추출물에서 이제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출하는 공법이 있고요. 특히 항체 생성과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연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미네랄 중에서도 아연은 굉장히 면역계에 작용하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미네랄 백혈구의 기능을 지원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연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어서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혼합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혼합물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신체의 방어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성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유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성비 높은 그런 지출을 할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뛰어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랜스 퍼펙터는 시중의 다른 건강 보충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중에 시판되어 있는 건강 보충제들은 보통은 비타민, 미네랄, 허브들이죠. 트랜스 퍼펙트는 그런 부류와는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이라고 할까요? 트랜스 퍼펙터는 생물학적 활성화 단백질 추출물이죠. 기존 건강식품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트랜스 퍼펙터 본질의 특성은 허브와 미네랄, 비타민들과는 다릅니다. 트랜스 퍼펙터는 면역세포들을 교육합니다. 건강에 해가 되는 목표물을 찾아 공격을 할지를 말이죠. 이것이 시중의 다른 건강 보조식품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랜스 퍼펙터는 아이나 노약자가 복용하여도 안전한 제품인가요? 트랜스 퍼펙터는 천연 제품입니다. 알고 계시죠? 소의 초유와 달걀의 난황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모두 자연에서부터 온 것이라 건강보충제의 재료로서는 가장 적합하며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포라이프는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독성 검사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독성에 관해서 가장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섭취해야 독성이 유발되는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트랜스 퍼펙터 양을 높이고 높여봐도 독성 반응이 나오는 지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랜스 퍼펙터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과 근거들을 통해서 20년 이상을 트랜스 퍼펙터는 판매되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트랜스 퍼펙터를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단 한 번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과거 소비자들의 모든 전례들을 근거하면 트랜스 퍼펙터는 어린이, 성인, 노약자 구분할 것 없이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퍼펙터가 그렇게 좋은 것이면 왜 사람들에게 비타민, 미네랄, 허브보다 인지도가 적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트랜스 퍼펙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초유나 달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초유나 달걀이 새끼들에게 놀라운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는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초유를 먹여서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초유나 달걀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좋은 이점이 있었는지 한 30년 전쯤에 지나 우리는 그 안에 트랜스퍼 팩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려 70년 전에 이미 보고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많은 연구들 통해 트랜스퍼 팩트가 바로 면역에 좋은 이점을 가져오는 작은 단백질 분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랜스퍼 팩트가 그 핵심이라는 것을 몇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트랜스퍼 팩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지식이 밝혀지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1900년대에 밝혀졌으며 식물 추출제는 거의 100년은 되었습니다. 중국 동양의학의 약재들, 인도의학의 아유르베다 약재들은 수백 년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초유의 달걀과 관련된 트랜스펙터라는 것은 겨우 몇십 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퍼펙트는 경구 복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소화기관에 페이에르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페이에르판을 통해서 트랜스퍼펙터가 위에서부터 혈액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일단 혈액으로 유입이 되면 주사요법으로 주입받은 트랜스퍼펙터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트랜스퍼펙트가 필요한 부분에 도달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펩타이드와 단백질을 섭취할 땐 소화되면서 많은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랜스퍼펙트가 대체로 페이에르판을 통해 혈액 속으로 전달된다는 이해가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의 트랜스퍼펙터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트랜스퍼펙터에 관련해서 더 많은 발견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없었던 많은 연구 설비들을 갖추게 되었고 그러한 연구 조건 때문에 우리는 트랜스퍼펙터를 분자 단위로까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에서 1940년대 셔우드 로렌스 박사가 처음 발견할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지 면역이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만 알았지요.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활성, 펩타이드, 단백질임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트랜스퍼펙터는 이제 아미노산 단계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더욱 많은 특징을 알아갈 것이며 더 많은 새로운 이점과 장점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새로운 재료에서 얻어낼 수도 있겠지요. 네, 이처럼 이제 펩타이드로 구성된 이 트랜스퍼 팩터는 무한한 발전을 하고 있다. 앞으로 또 다른 초유와 난항에 에서 추출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과정보다는 또 다른 물질에서 우리가 트랜스펙터를 추출해내는 그런 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네요. 이분은 면역학에 굉장히 저명하신 박사님이시고 또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에게 이제 트랜스펙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 전문적인 소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신생아를 통해 또한 노인을 통한 영양제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영양제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신생아가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처럼 트랜스펙터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작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하다. 이제까지 부작용을 통해서 보고된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섭취하고 나서의 이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우리에게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리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도 그것이 엄청나게 확장된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이 부작용이 따라다닌다라면 그것은 무해한 아무리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엇을 우리가 접하든지 그곳에 부작용이 없고 우리에게 무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이점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트랜스퍼 팩터는 이제껏 30년 동안 인류에게 복용을 하고 있지만 아주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보고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런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트랜스 팩터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공식적으로 그 자료는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팩터를 뭐 검색을 하시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아보셔도 이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들으셨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거,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균형이 중요하다. 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100개월간에 들어있는 NK 세포, T 세포, B 세포, 그다음에 TK 세포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데 지금도 이 역할들을 다 자기 자리에서 감당을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고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음에도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 균형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깨져버리면 우리는 질병에 노출밖에 없고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면역은 우리 건강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었죠. 그것처럼 식물성 면역 물질의 주요 성분은 다당류, 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샤포닌, 알칼로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면역 체계에 대한 두 물질의 효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트랜스펙터의 면역 세포 활성화, 트랜스펙터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여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이는 바이러스 감염, 자가 면역 질환, 만성 피로 증후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수천 가지의 논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랜스펙터는 이제 한 70년 전 1949년 쇼드 로렌스 박사를 통해서 트랜스펙터라고 명명된 이후에 단순히 그때만 해도 종 간의 면역을 서로 공유하는구나 라고 하는 수준까지 연구가 되었었지만 이제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어마어마한 연구와 자료들이 지금 축적되고 있고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랜스펙터 연구 분야, 트랜스펙터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러스 감염과 자가 면역 질환에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자가 면역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고 또 신중하게 대응을 아주 신속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트랜스펙터는 굉장히 지금 아주 혁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식물성 면역 물질의 항산화 작용. 식물성 면역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부분. 식물성 면역 물질의 항염증 작용.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물성 면역 물질의 항염증 작용은 우리의 혈관 속에 들어있는 피를 맑게 하고 그다음에 염증에 대한 부분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세포의 건강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용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성 면역물질의 만성질환 예방. 식물성 면역물질은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건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얼마만큼 또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먹거리에 대한 굉장한
위협을 받고 건강에 해치는 건강에 우리가 지대하게 부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각자의 몫으로 남는 것이죠. 두 물질의 면역 기능 강화 효능, 트랜스펙터와 식물성 면역 물질 모두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죠. 트랜스펙터의 면역세포 활성화, 트랜스펙터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 지금 존재를 합니다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는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것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즉시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집에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대응할 능력이 없어요.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행동이 안 가고 있어요.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몸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그런 상태에서 외부 바이러스 또는 세균, 그 외에 비자기인 것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이다. 인지는 하는데 출발이 늦다라고 하는 부분. 벌써 내 몸이 공격을 받아버리는 환경을 주어진 다음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처럼 이 트랜스펙터는 우리 면역세포들의 활성도, 이 활성화를 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 지대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바이러스 감염, 자가 면역 질환, 만성 피로 증후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 제가 말씀드렸죠. 판매된 그 논문 전문 포털에 이제 몇천 권의 논문이 지금 등재가 돼 있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많이 축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전염병이 발생하면 왜 어떤 사람은 사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1949년 뉴욕 대학의 셔우드 로렌스 박사는 결핵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먼저 결핵을 이겨낸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백혈구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핵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주사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이는 면역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서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면역을 발견한 후 153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는 그 면역 전달 물질을 트랜스퍼 팩터라고 불렀습니다. 2004년 뉴욕타임즈는 로렌스 박사를 전염병의 전문가이자 트랜스퍼 팩터를 최초로 발견한 면역학의 선구자라고 극찬했습니다. 로렌스 박사의 트랜스퍼 팩터의 발견은 그 후 11번의 국제회의가 열리고 3,500여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의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박사가 발견한 트랜스퍼 팩터는 사람의 혈액에서만 발견되었고 그 추출법이 어려워 주사제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트랜스퍼 팩터가 발견되고 40년이 흐른 1989년 윌슨과 패덕이라는 젊은 과학자들은 포유동물의 초유와 조류의 노른자에 다량의 트랜스퍼 팩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이 있은 후 초유가 면역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유는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이 다른 사람이 섭취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기들이 우유를 마시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트랜스퍼 팩터는 다른 종 간에도 효과가 있으며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트랜스퍼 팩터의 놀라운 기능과 특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트랜스퍼 팩터의 기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러시아의 국립 메디컬 사이언스 아카데미가 실시한 실험에서 트랜스퍼 팩터는 NK세포의 활동성을 283% 높이고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는 437%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바로 잡아먹는 면역세포입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참가자의 100%에서 침샘의 면역글로불린 A 항체가 73% 증가되었습니다. 면역글로불린 A는 면역의 1차 방어를 하는 곳으로 땀이나 침, 내장 같은 곳으로 병원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항체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면역을 낮춰주는 기능입니다. 면역이 과잉되면 해롭지 않은 꽃가루나 먼지 같은 것에도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를 하는 등 면역세포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적이라고 오인해서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류마티스, 루게릭, 루푸스 등이 이에 속합니다. 트랜스퍼 팩터는 면역세포를 교육시켜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면역과 자가면역을 바로잡아 면역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네, 면역의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트랜스펙터와 식물성 면역 물질의 병용 가능성, 면역 체계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조합이겠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높은 가성비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트랜스펙터의 정의와 면역 활성화 역할. 트랜스펙터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면역 체계에 대한 기억과 학습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면역 체계에 대한 기억과 학습. 다시 말하면 IQ에 대한 부분은 IQ가 똘똘하게 그리고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해준다, 교육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유치원 때부터 아니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학습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가장 우리의 기초를 가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사회에서 또 많이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초 학습을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아주 성실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능력을 어느 만큼 발휘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면역 체계에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들은 면역 체계에 대한 기억과 학습을 제공하고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비자기인 것이 들어왔을 때 방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거 굉장히 한 단어이지만 그 의가 의미하는 그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처럼 트랜스펙터의 면역 활성화 역할은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 면역물질의 이점을 한번 보면 식물성 면역물질은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통해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체의 자연 방어 기적을 촉진시키는데 기작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돼서 아주 균형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준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펙터와 식물성 면역 물질을 함께 사용할 때 서로의 효과를 보완하고
보다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합은 병원체에 대한 방어를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면역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식물성 면역 허브 계열에 대한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건강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건강 식품과 그다음에 트랜스 팩터가 들어가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을 함께 조합해서 먹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허브 계열의 건강 식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는 것을 이 트랜스 팩터가 와서 조합을 함으로 인해서 완벽한 아주 퍼펙트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본다라면 이 우리가 이 트랜스펙터의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변화된 건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대응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제 명절을 이렇게 거치면서 아마 몸살이 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일상에 지금 좀 힘들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많이 움직이는 만큼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응 또 거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 체력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러면서 일상을 좀 벗어난 행동 또는 일상을 벗어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에 우리 몸은 그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몸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게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환경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죠. 이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부분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거. 이처럼 그것은 면역 작용입니다. 우리 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 때에도 우리가 그 부분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환경이 내 몸에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또 에너지틱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이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파워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안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처럼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건강에 대한 아주 기초이지만 그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한번 더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듣고 또 우리 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나영쌤 네, 어떻게 네, 네.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그 잠깐 사례를 들면 어제 감기가 계속 이렇게 아까도 그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 그 잠복해 있던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머리가 띵하게 잤는데 잠은 정말 푹 잤어요. 깨지 않고 잠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먹는 거를 다시 이야기를 해줘서 아침에 제가 그를 먹지를 않는데 제가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바로 그게 나타나니까 그냥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 띵한 게 또 없어지고 지금 더 이렇게 또렷해졌거든요. 근데 제가 다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아침에 먹어야 되는 것만 제가 필요한 것만 그것만 했는데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사람마다 다 자기의 갖고 있는 체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제품이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아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나타납니다. 저는 한 번만 먹어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조금 더 어제 저 먹으라는 것보다 이제 아침에 먹는 걸 조금 더 다르게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아침에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화장실 왔는데 그동안에 설날에 먹었던 이런 것들이 허리 둘레가 조금 늘어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분살이 정말 이렇게 싹 사라지는 근데 음, 얼굴은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네. 근데 정말 바로 나타났나 봐요. 저는 이제 잠만 잘 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현상은 그렇습니다. 바로 나타났던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을 또 많이 받았다니 아주 좋은 네. 저는 자세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바로 나타나서. 그런 게 무슨 진통제도 아닌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네, 한 번 딱 먹었는데 그런 반응이 있어서, 제가 좋은데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들이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믿고 먹었거든요. 이게 저한테 지금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그때도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를 미리 달라고 했었던 거는 아마 선생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먹었던 거는 막 열심히 설명도 듣고 뭐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적혈구하고 백혈구의 사랑이 저한테 큰 감동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거 믿고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믿지 못하고 먹으면 이게 될까 말까 이런 거 똑같으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성공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게 성공될까? 성공할까? 이게 아니야. 막 이러면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외부 물질에서 주는 그 건강은 이게 지금 나한테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해도 돼요. 제가 공유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트랜스펙터는 체질에 상관없이 작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예, 굉장히 그게 다른 이제 식물성 면역 물질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먹고 저랑 같이 공유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예부 약도 한 번만 먹으면 그냥 바로 듣는 부분이어서, 음, 예, 그런 게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8년 임상을 한 결과도 그렇고요. 네, 30년 동안 이제 이 트랜스펙터를 구강으로 섭취했던 분들의 그런 데이터를 봐도 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김동호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블로그를 써봤어요. 그래서 예, 식물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써봤는데 그러셨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감기에 걸릴 때마다 몸살을 앓고 열이 나고 기침과 콧물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식물은 예,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왜 식물은 감기에 음. 걸리지 않을까? 식물도 바이러스, 세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제 식물 면역체계가 질병 저항력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 한다 그래가지고 감기란 무엇인가? 식물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대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런 데 감염이 되는데 식물은 기침하거나 열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병원이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은 세포 자살 프로그램으로 감염 반응, 이렇게 알레르기 이런 걸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예방을 할까? 식물은 이렇게 보호막이 있대요. 큐티클이 있어서 쉽게 침입을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물의 건강법을 지키는 방법은 적절한 수분 공급, 햇빛을 주고 바람이 절통하는 환경을 유지해주고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면 식물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추운 날에 태어난데 비 오는 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주인공이 이제 식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감기가 걸렸어요. 음. 옆에 있던 다육이가 고개를 까우뚱하며 물었어요. 아침부터 재채기를 하고 코를 훌쩍거리며 기운도 없어 보였거든. 이제 어느 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속 몬스테라가 잎을 흔들며 속삭였대요. 오늘도 지인은 감기에 걸렸나 봐 그랬어요. 옆에 있던 다육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침부터 채찍이라고 코를 훌쩍거리며 기운도 없어 보였거든. 그때 창가를 바라보던 라벤더가 나지막히 말했대요.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차고 하면 감기에 잘 걸린대. 몬스테라는 신기하는 듯 입을 흔들었어요. 우린 비를 맞아도 추운 바람을 맞아도 아프지 않는데 사람들은 왜 감기에 걸리는 걸까? 감기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데 공기 속에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면 기침이 나고 열도 나고 몸도 아프대요. 몬스테라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감기에 걸려? 고무나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우리는 사람과 다르고 호흡기로 숨을 쉬지 않으니까 기침이나 콧물이 안 나요. 정말 다행이다. 몬스터는 안도했어요. 식물도 병에 걸릴까? 하지만 식물도 아플 때가 있어. 우리도 병원에 감염될 수 있어. 라벤더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가끔 입에 이상한 얼룩이 생기잖아요. 시들어버리고 그것도 식물 예. 바이러스 곰팡이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럼 우리도 감기랑 비슷한 병에 걸리는 거야? 아니, 우리는 사람처럼 아프다고 기침을 하거나 열은 나지는 않고 대신 우리의 방법으로 병원군과 싸우고 있대요. 첫 번째 방어막은 단단한 껍질이고 이 표면이고요. 이 표면이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표면이 침입하면 이제 그때 몸속에서 특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라벤더가 그 향을 풍기잖아요. 그게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서 병균과 싸운대요. 그래서 몬스테를 감탄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거 우리 몸이 먼저 병용군을 막아주는 때문이구나. 자연이 가르쳐주는 지혜. 그때 창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는데 주인은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몬스테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주인도 우리처럼 병원에 걸리지 않는 몸이었으면 좋겠다. 고무나무는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처럼 면역력을 키우기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햇볕을 쬐려고 하는 거야. 라벤더는 우리가 내뿜는 좋은 공기도 향도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몬스테라가 기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주인의 건강을 해주는 친구들이네. 창가의 작은 화분들은 비 오는 날에도 푸르게 빛나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대요. 아, 이거 잘 쓰셨네. 동화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랑이 좋은 이유 그거에 대해서 하나 음. 더 썼는데 이렇게 이제 나랑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를 또 우리가 트랜스펙터 맨날 김동호 선생님이 강의했는데 막막했어요. 트랜스펙터가 뭔지 막막했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고 왜 네, 우리가 막 면역이 떨어질 때 몸이 가렵고 네,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오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출근하면서 커피숍에 들렸는데 노른자는 빼고 해주세요 그랬어요. 카페에 주문을 하면서 노른자를 항상 뺐대요. 어릴 때 엄마가 그랬대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야. 살도 찌고 건강에도 안 좋아. 그렇게 한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맨날 흰자만 먹었어요. 이 사람은. 예. 흰자는 단백질이 흰자에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흰자만 골라 먹었는데 이제 의사가 조언했어요. 콜린이 부족했어요. 이 사람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비타민 D 수치도 낮았어요. 그래서 콜린은 뇌 건강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필요하고 심한 경우에 지방간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콜린이 많은 음식은 뭔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지구가 물어보니까 의사는 계란 노른자의 아주 좋은 공급원이라고 말했어요. 지유는 이제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고 건강에 안 좋은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을 심각하게 높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루테인, 비타민 D, 콜린 그런 영양소가 많이 있대요. 지유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피했던 노른자가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뭐 이런 비타민 D, 콜린, 레시티 이런 게 들어있고 깊은 생각에 빠졌는데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노른자와 화해했어요, 이제. 며칠 뒤는 조심스럽게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른자를 버리지 않고 이제 먹어도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짜지 않고 담백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피했던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고 그날 이후 지인은 더 이상 노른자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젖어서 했고 이제 다시 찾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콜린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비타민 D도 충분해졌대요.
그래서 역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는 미소를 지으면서 과거 자신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노른자를 벌릴 필요가 없겠어. 그리고 오늘 아침 저희는 스스로 주문을 했어요. 스크램블 에그 하나 주세요. 이번에는 노른자까지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쓰는데요. 이 블로그가 수입이 되거든요. 예, 구글에서 바로 광고를 붙여주는데, 20개, 제가 19개를 썼잖아요, 지금. 20개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광고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바로 달러로 들어오는데, 네이버 블로그보다 훨씬 수입이 짭짤하고, 그러면은 티스토리 블로그는 어떻게 네. 써요? 아, 이렇게 네이버로 들어가서, 응. 오늘부터 여러분 티스토리 블로그 쓰세요. 어떤 분은 티스토리 하나 블로그로 써가지고, 아니, 지금 이렇게 티스토리에 쓰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구글에 가서 티스토리를 치세요. 티스토리를 티스토리. 치라고요? 티스토리 있죠? 티스토리 이렇게 네. 치면, 아, 리모트가 찾아버렸네. 잠깐만요. 티스토리 블로그. 아, 이게 그냥 T가 티스토리를 있잖아요. 쳐요? 네, T가 구글에 있으면 들어가서? 아주 쉬워요.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 바로 로그인하면 1초도 안 돼서 가입이 되는 아, 거예요. 잠깐만, 티스토리가 그거, 로고 마크가 어떻게 음. 생겼어요? 처음 T라고 들어갈 때? 써줬어요, T. 아니, 좀 다른 거 한 번만 처음 보여줘봐요. 오렌지색이에요? 네, 이렇게 T 스토리 블로그 하면은 이렇게 T, 오렌지. 아, 그러니까, 그 오렌지색. 그게 땡땡 중요해요. T. 이걸로 그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카카오톡을 시작하기. 카카오토리로 시작하기. 그런데 네. 자기 계정은 구글로 네. 하면 좋아요. 구글로 해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 구글이 따라 붙거든요. 지금 광고가. 아, 그러면은 카카오 계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구글로 들어가요? 아니, 자기 카카오가 구글이잖아요, 다. 예, 예. 구글 계정이 카카오에 붙었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하면 돼요. 예, 근데 왜 저는 로그인하면 그게 안 뜨지? 아, 여기 있다. 자,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이거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저는 5개 만들었고요. 예, 계정 관리로 가서 아까 광고를 붙이려고 했더니 아이고, 조은혜 대표니까 20, 따라가려면 천천히 해야 돼. 그거 그래서 엄청 빨리 가서 20기가, 못 알아. 제가 또 새벽 성공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온라인 창업대학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새벽 성공대학에서 우리가 강사로 키워진 사람이 무료로 우리는 여기서 했잖아요. 온라인 창업대학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료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로 지정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 티스토리에서 이걸 대표로 잡고 가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북마마도 할 수 있고, 책을 읽고 이제 쓰는 거, 그다음에 제가 하는 거 근로통합연구소 근데 블로그 주소가 자동으로 뜨나요? 아니면 자기가 넣어야 되나요? 블로그 주소를? 자동으로 떠요. 거기에 여기에 치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로고도 넣을 수 아니,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니까 가입을 하라는데 그 내 메일 주소 밑에 그 블로그가 여기 딱 뜨는데 그거에다가 자기가 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블로그 주소가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들어가요? 네? 봐보세요. 내 수익 예측에, 여기가 중요해요. 내 수익 예측에 보기. 이걸 딱 누르면 내 수익이 나오는데,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가 값진 수익이 됩니다. 심사부터 수익까지 티스토리 한 번에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우리가 블로그를 쓰잖아요. 그러면 광고가 자동으로 따라붙어요. 그래서 카카오 애드 피스로 연동을 하면 제가 블로그 개설일이 30일 이상이 돼야 되고 3개월 내 공개 발행일 20개 이상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벌써 잠깐 강의 들으면서 2개를 썼잖아요. 그럼 하루에 10개 쓰면 10개를 쓰면 20개가 금방 돼요. 개설일이 30일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구글 애드센스가 붙어요. 연동 완료됐죠. 구글에서 바로 광고가 따라 붙거든요. 개인화 추천을 통한 트래픽 주목도 상승. 가불이란 게 있나요? 알고리즘 지원을 통한 수익 극대화. 이것도 연동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최근 7일 방문 수가 1,500 이상, 공개 발행 글 수가 10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좀 더 이제 여기도 업그레이드 된 건가 봐요. 그다음에 다양한 소문 타입의 콘텐츠 텐핑이라고 있어요.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소문 박스가 가능하고 수익 효율 정보를 웹 확인 가능한데, 이거 연동 완료됐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응원 받기가 있어요. 이거는 티스토리 크리에이터들에게 선발되면 응원을 받을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들에게 선발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응원과 메시지는 댓글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응원금은 창작자 정산센터에서 확인하고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찐팬들이 나의 글을 읽고 저한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바로 뭐 연예 분야 크리에이터, 예술 분야 크리에이터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응원하게 해가지고 돈을 쏴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열심히 해서 신청을 해봐야겠어요. 모두 응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힘내봐요. 잘 보고 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글이 좋으면 또 현금으로 쏴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게 수입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분이 초과했기 때문에 티스토리로 또 블로그를 써서 수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티스토리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 다녀요.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블로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챗GPT가 방금 제가 강의 들으면서 블로그 쓰는데 뭐 5분도 안 걸려요. 챗GPT가 이야기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에 10개도 쓰겠죠? 이렇게 쓰면은 또 오늘 김동원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맨날 생각해야 돼요. 아프면 병원 가면 500만 원, 1000만 원 금방 깨지는데 미리미리 챙기면 건강하고 예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오늘 또 건강 하루 챙깁시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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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